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방경현 교수께서 공공기관 최초 스킬 기반의 AI 활용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과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고와 최초를 지향합니다. 스킬 넘버 원 방경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공공기관 최초 스킬 기반 AI 활용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입니다. 부제로 쓰인 혁신적 교육 설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및 과정 특징, 그리고 AD 모형을 기반으로 한 혁신의 설계도, 이후 확산을 주제로 한 교육 효과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열어가겠습니다. 혹시 심사위원 여러분들 아침밥 드셨나요? 안 드셨어요? 네, 저도 너무 긴장이 돼서 아침밥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죠? 11시 40분 정도 돼서 좀 배고프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저희가 점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식탁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은 기후 붕괴, 노동력 붕괴, 지속 가능성의 붕괴, 세 가지의 붕괴의 위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농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을 흔들고 식량 안보와 식량 위기까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 농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 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술 변화의 속도입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현실이 저희의 교육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삶, 여러분들 어제의 최신 기술이 오늘의 업데이트로 구식이 되는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강의 위주, 이론 위주,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기존 교육이 무엇을 아느냐, 데이터 좀 다룰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기존의 포괄적인 지식을 묻는 그런 교육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CSV 파일을 열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가, 오픈 CV의 객체 인식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하는 스킬 기반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스킬 기반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미연방 정부,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직무 역량 향상에 이러한 스킬 기반 교육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프로세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공공부문 적합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우리 기관의 현실에 맞는 스킬 기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 운영한 결과 진짜 효과가 있었나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자체 AI 도구를 개발해서 주 8시간씩 걸리던 작업 시간을 주 1.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약 81%의 업무 시간 단축을 이루었는데요. 이 드론 영상 분석 영상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더불어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가 아주 많지만 앞에서 두 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생명 정보 2건 등록, 이렇게 2건을 등록할 때에는 기존에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약 11주간의
교육 과정 안에 이런 신규 정보 등록을 맞춰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까지 도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 이 과정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수준 4분야 10개의 과정으로 농업연구사 258명이 수료한 과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4가지의 키워드로 저희가 설명드릴 앞으로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첫 번째, 스킬 기반 정밀 설계를 통해서 즉시 실무에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분야에 특화시켜서 AI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학습 경로를 통해서 학습 몰입도를 제고하고 워크플로우 러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연구과제 전체를 분석하고 연계해서 교육의 끝이 성과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 혁신의 설계도는 에디 모형을 기반으로 한 스킬을 첨부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석부터 평가까지의 5가지 단계 중에 특히 설계와 평가 부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교육 과정의 핵심을 드러내는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즉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변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카프만의 다층 요구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개인적 요구입니다. 개인적 요구는 스마트 농업 교육 희망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은 데이터,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직무 수행 역량 향상, 그리고 선호하는 교육 방식은 압도적으로 실습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실습 중심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조직적 요구입니다. 조직적 요구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150여 가지의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한 후 실무 중심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인 요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68번 스마트 농업 고도화와 결을 함께하고 기후변화, 식량안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단순한 교육의 개편이나 개선이 아니라 국가적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무 중심의 워크플로우 러닝으로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분석의 결과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낭망하고 넘어져서 졸고 계셨습니다. 제가 졸지 않게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의 설명은 전체적인 개요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DB 구축입니다. 연구 과제를 분석해서 연구 과제에서 스킬을 뽑습니다. 이후 스킬셋을 더욱 고도화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연구 과제와 연계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 과제와 연계해서 워크플로우 러닝을 더욱 강화하는 작용이죠. 그리고 스킬 기반의 과정 설계를 마지막 단계로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서로가 연계되어 있어서 이후 설명에서 어떤 부분이랑 연계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이 총 몇 회가 들어있죠? 3회가 들어있습니다. 이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하는 것들의 과정 정합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킬 DB 구축입니다. 스킬 DB 구축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분석하여 1차적으로 200여 개의 스킬을 도출합니다. 이 도출된 스킬들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약 40개의 핵심 스킬로 도출을 마칩니다. 이는 스킬의 향상이 과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스킬의 향상이 과제 수행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스킬 DB를 구축하는 그리고 스킬셋 10가지의 과정 설계에 이르는 이 설계 단계에서 총 3회의 전문가 검토회가 이루어졌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과정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40개의 스킬들에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체화된 작업들은
가장 낮은 기초 수준의 1단계 CSV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기초 단계부터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단계까지 이르는 행동 지표들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 경로가 정밀하게 설계되게 만들었고, 이후 스킬 갭, 과정 설계에서 보시게 될 스킬 갭 측정과 이어져 있습니다. 스킬 갭 측정을 할 때 현재의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as is, 내 상태는 1레벨인데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는 약 3레벨이나 4레벨이 필요하다면 목표 수준인 as is가 이쪽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킬 셋을 통해서 스킬 갭과 이후 이어지는 평가 단계에서 커크패트릭 행동 단계에서의 모형도 이 스킬셋을 활용합니다. 다음 연구과제의 구조적 연계입니다. 앞단에서 스킬 DB를 구축할 때 이렇게 연구과제를 분석했습니다. 연구과제를 분석할 때에는 스킬들을 도출한 작업이고요. 이 연구과제의 구조적 연계 단계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40개의 스킬에 어떤 과제들이 매칭이 되는지를 매핑하였습니다. 이 매핑 결과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와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정을 할 때 실제 업무들이 무엇인지도 함께 조사를 하는데 그 업무가 어떠한 스킬들과 어떠한 과제들과 연계가 되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정 설계, 스킬 갭 분석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5가지 행동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측정한 스킬들의 갭 차이는 1.7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1.7점은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학습 목표로 저희가 삼았고요. 성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정량적인 검증평가 체계를 이러한 스킬 갭을 측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커크패트릭 3단계 행동 단계에서 정량적인 검증을 위해서 사전, 사후 스킬 향상도를 조사했고 사전의 스킬 향상도, 스킬 기준과 사후의 스킬 기준들을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10개 과정을 도출합니다. 이 10개 과정이 도출이 된 이후에 모두가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맞춘 연차, 업무, 스킬 수준에 최적화된 경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교육생들의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이 태도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제 눈빛처럼 무언가 중요하게 뭔가 잘해보고 싶을 때 나오는 눈빛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모든 교육생들이 실습 과제의 제출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93.7%가 기준에 맞는 실습 자료들을 제출할 정도로 태도 부분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교육 개발입니다. 교육 개발부터는 평가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핵심 스킬을 기반으로 한 교재를 만들고 하이브리드 러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일관된 교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사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사전 사후 스킬 향상도를 포함한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학습 도구들이 하나의 스킬 기반의 학습 생태계를 이루어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 단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 운영은 맞춤형 학습 경로에 맞춰서 이렇게 수준별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것들이 학습, 실습, 코칭,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순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 러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과정이 끝날 때마다 환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환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교습자, 운영진이 교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여서 어떠한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심화 단계에서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였는데요. 별도의 프로세스를 운영해서 교육생을 별도로 모집하고 이 모집된 교육생들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이후에 11주간의 교육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실제 현업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실제 현업에서 다루고 있는 과제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1:1 코칭을 통해서 그리고 그룹 코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죠. 특히 중간 보고회와 성과 공유회는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들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하이브리드 러닝 과정과 교육 단계들의 모습입니다. 교육 평가입니다. 교육 평가도 저희가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커크패트릭 4단계를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반응 단계에서는 교육 만족도 4.63, 순추천 지수 62점으로 높은 몰입과 추천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습 과제들을 기준에 맞게 내는 것들을 측정을 했고, 이게 핵심 스킬 과제 평균 수행률이라고 하는 측정을 통해서 93.7%의 수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술 숙련도가 향상됐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행동 단계와 결과 단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 단계에서는 사전, 사후 스킬 향상도를 통해서 교육 전, 사전 측정했던 스킬 기준이 몇 점인지,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스킬이 몇 점으로 올라갔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이러한 측정된 결과가 평균 1.33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 즉 스킬 갭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스킬들이 과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된 과제들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스킬 갭 1.7점의 약 80%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됐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결과 단계입니다. 결과 단계에서는 스마트 농업 MBA 성과 공유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학습하였습니다. 이하영 연구사는 참외 비팍의 품질 판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 판정 모형 적용이 바로 가능한 단계까지 이렇게 성과를 냈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디지털 6종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6종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향상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식물체에서 쓰였던 쥐아스 메소드를 미생물 단계까지 적용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 대표 사례로 나왔습니다. 또한 국화 절하류의 품질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의 저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사례 또한 이 결과 단계에 포함되는 사례들입니다.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와서 코칭을 받았는데요. 영상 처리와 딥러닝을 적용할 때 혼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적절한 피드백을 받은 덕분에 품질 판정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유전체 분야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몰랐는데 사전 진단 후 추천받은 커리큘럼의 교육을 받다 보니 실력이 확 늘었어요. 특히 RNA 시퀀싱 분석 과정을 학습하고 나니 실제 현업에서 전사체 데이터까지 다룰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데요. 우리의 성과는 내부에서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이 훌륭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보도자료까지 나오는 훌륭한 홍보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육 효과입니다. 교육 효과는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맛집에 가면 레시피가 있죠. 맛집 레시피가 있듯이 저희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레시피를 대공개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서는 저희 스마트 농업 아카데미 스킬 기반으로 작용을 했던 그 교육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다음에 프롬프트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스 GPT라고 하는 GPT에 있는 GPT스를 이용해서 초안을 잡고 그 초안들이 이제 10개 미만으로 뽑아달라고 하면 스킬들이 나오고 행동 지표들까지 물어보게 된 이후에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 이러한 초안들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기관 발전협의회 발표를 통해서 우수사례 발표까지도 마쳤는데요. 이러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통해서 스킬 기반 교육의 설계 자문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지원해 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요청이 오시면 많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본질은 실천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스킬 기반 교육과 함께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장을 바꿀 주인공을 찾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킬 넘버 1 방경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의 질문의 전환, 그 에디 모형 스킬 기반 교육의 실질적 행동 사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냥 만족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습한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신품종 개발 등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을 해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사전 스킬 진단을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전 스킬 진단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입과하는 교육자들한테 어느 수준까지 그 피드백을 제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이 사전 스킬 진단 방식이 어떠했는지와 이러한 것들이 교육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맞을까요? 네. 사전 스킬 진단 방식은 기존에 이렇게 설계되었던 핵심 스킬 40개에 대해서 교육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 전에 이렇게 사전 스킬 진단을 했습니다. 행동 지표 5단계에 맞춰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아예 관련이 없는 스킬들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스킬을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킬을 진단한 이후에 사전에는 이런 스킬들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는 공개하지 않고요. 사후에 이제 교육이 다 마친 이후에 사후 스킬 진단을 하고, 그 사후 스킬 진단이 어느 정도의 실력의 향상을 보였고 스킬의 향상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지를 해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셋이 도출이 사실은 그 스킬셋 DB 도출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킬셋을 도출을 하실 때 보면 연구 과제들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스킬셋을 도출을 하신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연구 과제만을 분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타 논문이나 기존 교육도 분석을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은 나와 있기는 하는데 네. 이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스킬이라는 게 굉장히 가볍고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 과제를 분석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게 스킬셋이 지금 정합하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이 DB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하신 측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셨고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킬셋을 구성하고 스킬 DB를 구축을 할 때 연구 과제를 분석했다라고 했는데, 이 연구 과제의 분석이 계속 변화하는 연구 과제를 계속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들에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런 설계를 할 때 연구 과제가 매번 바뀌게 되는 경우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연구 과제 하나하나의 단위로는 저희가 분석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불가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맥락으로 어떤 연구들이 디지털 6종이면 디지털 6종, 그리고 스마트 농업 개발, 아니면 반농업 기계 향상 이런 식으로 큰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런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농촌진흥청의 미션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아젠다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연구 과제라고 하는 좀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드렸고, 연구 과제들이 바뀌는 만큼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젠다에 반영은 되지만 아젠다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젠다에 맞춰서 저희가 그런 스킬들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유효하고 장기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네.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맞춤형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직은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맞춤형을 진행하시는지, 좀 교육을 진행하시는지 살짝만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맞춤형 그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그 저희가 사전에 맞춤형 개인 학습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모집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진단지를 이렇게 활용해 달라고 이제 작성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의 연차 그리고 그 업무 그리고 스킬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이 되는데 이게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나 스킬 단위로 쪼개 봤을 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으로 두 가지 패스를 통해서 추천이 되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본인이 희망하고 자기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추천되는 1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는 저희가 분석을 따로 해서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나 이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을 또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맞춤형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요. 제가 태도가 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태도의 변화는 저도 느꼈지만 교수진들이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들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하셨고 이제 계속 도움을 주시던 분들이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요청을 드려가지고 항상 매뉴얼을 통해서 요청을 드려서 그 비슷한 수업이지만 특화된 더 스킬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했더니 교육생들이 정말 눈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그 환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게 진짜로 주요하게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했구나라고 하는 판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방경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